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네, 구독자 많은 증가 감사드립니다. 주간 브리핑 제가 17주차, 18주차 쉬었는데요. 오늘 19주차까지 3주간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벌써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대선 이후로 상승 지역이 몇 군데 더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이제는 다시 하락이 더 많아진 느낌. 여러분도 이 느낌 받으시나요? 부산 지역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40 이상, 대구는 이미 망한 상태 20, 인천도 30을 유지하다가 대선 이후로 20대로 떨어졌어요. 광주 40, 50 유지하다가 30대까지 떨어졌고요. 대전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대 초반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와 대전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울산. 울산은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매매 요거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4월 18일자예요. 부산 상승 유지하고 있고 부산 울산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였고요. 5월 9일자 매매 지수 이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서울은 보합권으로 접어들었지만 아무튼 예전과 좀 달라진 분위기는 이 전남, 경부 이런 지역들 있죠. 일반 도지역들이 그나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상승 수치가 일반 도지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부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전세도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중은 곳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과 광주. 근데 광주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부산 분들 어디 가끔 가다가 제가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야, 광주가 투자할 시기다. 뭐 이런 글들도 간혹 보긴 하는데 광주의 상황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울산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광역시 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곳이 하락했고 그 다음 상승이 두 군데. 이 근래의 흐름 중에서 한 네 군데 정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광주가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상승률이 좀 적었던 지역이 그나마 좀 뒤늦게 빠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이 반전하는 느낌 좀 드네요. 근데 이거 다시 투자할 만하다. 아마 울산 분들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보합을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하락으로 접어들었어요. 울산 전세 가격 지수 지금 약상승 계속 약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금리 때문에 물량은 줄어드는데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매매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4월의 거래량, 3월, 4월, 1월, 2월에 비하면 3월, 4월의 거래량은 굉장히 양호했어요. 근데 5월의 거래량 보시면 지금 317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제가 14일까지 조사를 했는 거니까 그래도 약 4분의 1은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물량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거래 신고가 되었다고 치면은 곱하기 4를 하면 한 1200건 수준밖에 안 돼요. 3월, 4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고 이 선진입하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죠. 팔아라는 정책만 내놓고 살 수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될 것 같나요? 지금 부산 분들도 좀 약간 심각하잖아요. 거래량 감소된다든지 뭐 신고가 비율이라든지 여러 부분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될 수 있는 조건 충분히 갖추었어요.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만 그러냐?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느 한 지역 주정심의 뭐 6개월마다 과거 6개월마다였죠. 네, 6월달, 12월달 뭐 이런 식으로 개최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5월달이라도 하려면 당장에 했었을 거예요. 안 해요. 이 세금 빨아먹기 딱 좋은 그 구조로 갖춰져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는 이 벌집을 쫓아놓으면 마냥 너도 나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달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그 이상 뭐 길면 3, 4년까지도 물가상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다시 모든 그 부산만 5월에 거래량이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도 모두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부산은 덜 줄어드는 느낌. 덜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다시 지우고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곱하기 4를 해서 과연 아이고야. 곱하기 4를 했을 때 과연 4월 달에 거래량, 아니 4월 거래 신고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 곱하기 4를 하면은 대략의 거래량 윤곽이 잡히는데 부산 1200, 1월 정도 거래 수준이에요. 대구 지역 곱하기 4를 하면 약 500. 1월에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이에요. 4를 하면 560. 인천도 1월에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 1월 거래가 전국적으로 최악이었잖아요. 1월 거래가 전국적으로 최악이었어요. 대전 곱하기 4를 하면 약 400건. 대전도 상대도 되지 않아요. 1월 거래량이 미치지 못해요. 울산 4를 하면 720. 울산은 그나마 1월에 거래량 유지하는 듯한 모양새고요. 광주 1200. 야, 광주는 그래도 1월에 거래량을 넘을 만큼 거래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1월 거래량까지 간다고 이 5월의 거래량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5월의 거래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 팔기 좋은 정책을 내놔서 매물은 막 증가해요. 또 뒤에서 매물 증가하는 모습 보실 텐데 매물은 막 증가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은 거래가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울산 광주가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잖아요. 그나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느낌. 대구, 인천, 대전 거래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자, 주간 신고가 비율, 이 상승 지역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에 인천 가장 위에 회색선을 보시면 올 연초까지 30% 이상의 신고가 비율을 보이던 것이 지금 쭉 하락해서 2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부산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의 20% 선을 지키고 있고요. 분위기 안 좋다고 하는 대구의 신고가 비율 10%대요. 10%. 울산은 실거래 지수 플러스잖아요. 근데 신고가 비율이 10% 정도 대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 정상적으로 지수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개 중에 9개가 10중 8구도 아니고 10중 9가 하락거래. 그 중에 한 건이 신고가.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는 플러스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또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4를 하면 한 1월 달에 부산 지역 3019개였어요. 근데 5월에 거래량 2000. 왜? 원래 4월, 5월 달은 전세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달이거든요. 1월 달은 거래가 많이 되는 달 맞죠? 1, 2월 달은 대구 지역 곱하기 4를 해보면 한 1200. 이전 1월 달에 거래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전세 거래량도 많아지지 않는다. 근데 전세 매물은 늘어나요. 자, 전세가 좀 안 풀린다. 물건이 잘 안 풀리는 지역, 대구가 최악. 그 다음 울산. 1000만원을 비교해 봤을 때, 부산도 원활한 건 아니고,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뭐 서너 번째, 한 중간 정도 순위는 유지하고 있다. 자, 이제 매물인데요. 가장 심각한 매물. 부산 기울기가 좀 심해졌어요. 대구의 기울기보다 부산의 기울기가 더 심하다. 매물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 부산과 인천이 굉장히 닮아 있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나요? 이 흐름상, 모든 차트의 흐름상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시죠? 대구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확실히 요게 평행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과 회색 선. 인천이 2023년 4년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 완전 입주 물량 폭탄이에요. 그런 도시와 부산이 같이 논다? 좀 기분 상하나요? 근데 과거에 인천에 공급이 많지 않았을 때도 부산은 꾸준히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죠. 연간 2만 세대 이상 꾸준히 공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게 누적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울산 지역 매매 매물 증가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죠.
네, 그래서 그나마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는데 신고가 비율을 보면 또 그것도 믿을 것도 못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매물을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이 2등, 대구가 1등. 부산 매물 증가세는 그래도 굉장히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안에 역전이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절대 매물수로 봤을 때 부산 매물수가 지금 몇 개인가요? 39,000개, 39,000개. 39,000개 상상이나 했었던 숫자인가요? 다시 놓고 봤을 때 부산 진한 파란색의 부산과 그 다음에 하늘색의 울산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두 개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울산보다 부산의 매물 증가세가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매물 증가하는 거 부산 꾸준히 계속 증가해요. 매매 매물도 증가하지만 일부 대선 이후에 조금 꺾이는 듯한 매물이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 보이고 매물이 전세 매물이 매매 매물로 전환되는 경향성이 좀 보였는데 야 그건 그거고 또 전세는 전세대로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요 증가 속도 최근에 조금 가팔라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세 매물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대구와 인천, 인천 공급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전세 매물 보시면 인천의 전세 매물이 대구의 전세 매물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이런 현상 다른 데서 잘 보기 힘드시죠? 어쨌든 역전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대전의 전세 매물 감소하는 게 조금 눈에 띄네요. 대전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떨 때 보면 이 상승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하락기에는 이 매물 이 사람들 전세 안 내놓고 매물로 내놓네. 이 보세요. 대전의 노란색 선이 이 하늘색 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울산과 대전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노란색 선이 하늘색 선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노란색 선. 대전의 매물이 울산의 매물을 추월해버렸다. 대전의 매물이 울산의 매물을 추월해버렸다. 야, 대전 사람이 울산 사람보다 눈치 더 빨라요. 전세 내놓지 말고 야 이거 팔자. 이미 많이 올랐다. 광역시 중에서 많이 오른 것 손에 꼽으라면은 인천이 아마 압도적일 것 같고 그 다음 부산, 대전 이런 순서로 가격 상승을 오랫동안 지속해갖고 근래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야 대전 사람 눈치 빠르대. 저는 요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자,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전 매물 줄어드는 거 이거 확 꺾이는 거 보이시죠? 네. 세종으로 일부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팔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급해진다. 저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 지역 근래에 들어서 다시 여기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 다음 순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정도네요. 부산이 과거에 봤을 때 올해 초반 작년 연말까지만 해서 봤을 때도 광역시 중에서 한 3등 정도 수준이었다가 근래 들어서는 2등 수준으로 전세 매물이 많은 걸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의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상하다. 매물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근데 거래는 더 안 되고 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